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유시민 씨가 발언을 한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의아하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이 다루고 있고 또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언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그 바른 의미는 이런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유시민 씨의 그러한 발언, 또 그러한 행위, 또 의도, 이것을 다 묶어서 행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유시민 씨가 한 이야기도 일단은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피고인이 동양대학교 안에 있던 컴퓨터를 한밤중에 자정 무렵에 꺼내왔죠. 그러니까 동양대학교 안에 있던 컴퓨터를 남몰래 꺼내와서 은닉했다, 숨겨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를 지키기 위한 증거 보존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이나 석탑 같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둘러싸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와 같은 보존 행위다. 유시민 씨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정경심 씨는 그 컴퓨터를 보존해야 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범죄 혐의자로서 피고인이죠. 그러면 이러한 피고인이 증거 보존 행위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믿어줍시다. 검찰이 볼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보존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을 이 일반 국민들은,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증거 인멸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유시민 씨가 이야기한 바로 그것이 증거 인멸행위다, 그런 것이죠. 결국 유시민 씨가 한 말을 여기에 따라서, 이 개념에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경심 씨가 한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인멸이다. 좀 정신없는 소리를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유시민 씨가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했다. 대한민국 검찰을 서푼짜리도 안 되게 참으로 하찮게, 그리고 또 마치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검찰을 자기 그 소나기에 쥐고 흔든다 하는 느낌을 받죠. 검찰을 아래 것들로 보면서 이것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미리 어떤 단속을 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무시하는 태도는 내버려 두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유시민 씨는 문재인 검찰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증거를 조작하는 검찰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또 범죄를 그냥 만드는 그런 검찰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점에서
반문재인 정부 의식, 반정부 의식,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시민 씨는 반문재인 정부일 수 없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반문재인 정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매우 이상하다 하더라도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바꿔버릴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시민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의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멈춰야 한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멈춰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정지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자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정상적 국가에서는 영장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문재인 검찰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영장 발부를 50% 정도, 지금 이거는 법원이 되겠군요. 그 법원은 50% 정도 된다.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범죄를 만드는 증거를 조작하는 검찰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법원이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할 확률이 50% 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이 유시민 씨라는 인물은 반정부에다가 반국가 또 반사법부 이러한 대단히 위험한 인식을 여과 없이 그냥 대놓고 밖에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이 말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로 하죠. 유시민 씨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초의 판단이 무엇인가? 최초의 판단은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죠. 물론 공소 유지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최초의 판단은 정경심 씨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 그래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검찰 고유의 권한인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언제? 영장이 기각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범죄 혐의가 있다 없다.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음으로써 틀렸다는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옳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강제수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물론 제 법적인 개념을 떠나서 편하게 이야기하면 편할 대로 하시라 하고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사 방법을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수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수사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 소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유시민 씨의 이 말은 그렇다면 모든 수사는 100%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0% 구속수사 해야 하겠죠. 구속수사하지 않는 경우,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아예 범죄 혐의가 없는 거다. 어째서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국민으로서는 그래서 당혹스러운 겁니다. 유시민 씨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한다면 그러면 공소장에 대한 공문서 허위 작성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 공문서 허위 작성죄가 된다. 물론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검찰에 물어보십시오. 말이 되나?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유시민 씨의 발언은 모두 의사 능력이 있는 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가 구사하는 이 단어들, 이 문장들, 그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의 그 의식과 행태, 이것을 연결지어서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유시민 씨는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 곧장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됩니다. 이것은 공개 브리핑이나 인터뷰나 혹은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가 됩니다. 번번이 그렇게 되니까. 이 유튜브 알릴레오는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죠. 따라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지지하고 기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알릴레오의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성스러운 성지에서 보내는 소리하고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처럼 저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알릴레오 시즌 1 초기 무렵까지만 해도 그는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전직 교수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사상가, 경제학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올여름, 여름이 점점 깊어지고 가을로 다가오고 올해는 좀 가을이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것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계절이 바뀌어가는, 달이 바뀌어가는 그런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언론에 나온 그의 발언들, 이런 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국회의원을 2번만 하면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마찬가지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법에 대해서, 법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할 만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죠. 몰상식하고 무식하다 싶을 정도까지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정경심 동양대 컴퓨터 반출은 증거인멸이 아닌 보존용이다.
하는 그 뉴스. 이번 뉴스를 보고 그 첫 대목에서 떠오른 단어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독하다, 유독성, 이것까지 감지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죠. 유시민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상당히 위험하구나. 왜냐하면 그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도끼를 뿜는 그런 입을 지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이번 뉴스를 보고 처음에 옛날에 그가 대학생 때 아마 뉴스를 기억하면 26살 때쯤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람을 붙잡아서 구타하고 두들겨 패고 해서 정신병자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찾아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뉴스를 찾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현재의 모습이 광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다 하고 또 그런 사람과 한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재미없다.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우리 사는 방식이 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선에서 체념하는 겁니다. 너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할 때는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들 앞에 돼지우리가 있습니다. 거기 돼지들이 있죠. 돼지우리 안에 바닥에는 돼지 분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지. 저 분변이 뭐 먹고 만들어낸 것일까? 어느 돼지가 만들어낸 것일까?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이 거기 있다 하는 것으로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돼지 분변을 보면서도 삼겹살, 족발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분변만 보면 되는 겁니다. 하긴 이 시대라는 것이 돼지 분변 같은 것을 보면서 지금처럼 분별력을 키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 이런 인생의 선배를 보면서 배우고 성장시켜야 하는데 겨우 돼지 분변이라니 그렇죠. 현재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조국 씨하고 관련된 일련의 사건, 그것입니다. 조국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현재 이 조국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진행 방향처럼 그 진행 방향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 그 다음으로 조국 씨의 딸, 그 다음으로 조국 씨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국 씨 등 기타,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땅콩의 저주라고 하는 대한항공 가족사건 경우하고 흡사합니다. 물론 규모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뿐 아니라 점점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전개입니다. 그런데 9월 24일 발언에서 현재의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국 씨 지금 이야기했던 그 태풍의 진로, 그 선상에서 조국 씨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이 검찰의 발걸음, 그것을 보면서 유시민 씨가 이상하게도 그것이 자기 목을 향해서 비수가 날아오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조국 씨 이야기를 했는데 아야 소리를 내는 것이 유시민 씨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이러한 검찰의 공무 수행, 여기에 대해서 숨막힐 듯 다급해하는 것이 또 유시민 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방어형이 아니고 공격형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필사적일 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보면 조국 게이트의 그 지형, 이것을 살펴보면은 조국 씨 측은 공격 측이 아닙니다. 수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수비라기보다는 범죄 혐의니까 방어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시민 씨의 이러한 공격 태세는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상 반응, 이상 대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 혹시 실수일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간격으로 실은 거의 연일 터져 나오는 유시민 씨 측에서 나오는 이 문재인 정부 공격 발언, 본인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검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정부에 속해 있는 국가 조직인 것이죠.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을 공격하는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튜브 알릴레오라는 그 채널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송이 아니죠. 준비된 방송입니다. 게다가 유시민 씨 정도 경력이 있는 인물, 그런 진행자는 잠꼬대도 시나리오대로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씨나 정경심 씨보다 더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일부 비슷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알릴레오가 김어준 방송보다 더 앞뒤 안 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백지를 놓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로 합시다. 이번에는 펭귄을 그려야지, 이번에는 용을 그려야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한번 점을 찍어도 좋고 그렇게 그려보자 하는 겁니다. 우선 유시민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출발을 하죠. 그가 보여준 것은 작가도 아니고, 최근에 그가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은 자기는 작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으로서도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권력 다툼을 하는 정치인의 얼굴, 이런 것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면은 유시민 씨는 정치적으로 어떤 인물이고 그 성격은 무엇인가? 단 하나만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는 친노무현 정치인입니다. 이것은 아마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분류를 해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 앞에 문재인 씨 세력, 친문재인 세력하고 친문재인 세력이 아닌 반문재인 세력이 대결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친노무현 세력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반문재인 세력 거기에 속합니다. 그렇겠죠. 친문재인과 친노무현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노무현 세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양정철 씨가 되겠죠. 그 사람은 지금 민주연구원장 아니냐, 문재인 씨 밑에 민주연구원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이 민주당의 연구소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씨가 거기에 앉힌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앉힌 것이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곧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겠죠. 이미 그런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것이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봅니다. 양정철 씨는 어땠는가? 그는 상당히 긴 시간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상당 기간 유배자로 국외를 떠돌았습니다. 쫓겨났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아마도 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국정원장을 만나고 선거 포석을 두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수 씨, 또 드루킹, 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한이 있겠죠.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겉보기는 멀쩡한데 문재인의 황태자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문재인의 오른팔이고 문재인의 황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합니다. 누가 감옥에 가는지, 누가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있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현재 김경수, 드루킹 이쪽 사람들은 족쇄를 차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친노무현 세력 중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유시민 씨, 그 다음에 이해찬 씨. 이해찬 씨는 민주당의 대표다. 그래서 청와대에 종종 가죠. 문재인 씨가 해외 나갈 때는 서울공항에 가고 그 구부정한 몸으로 마치 시종처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꼭 그런 사람일까? 유시민 씨와 이해찬 씨는 노무현재단이라는 것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친노무현 세력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현재 여권을 보면 친노무현 세력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습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가 자기 인맥을 나름대로 새로운 인맥이 되겠죠. 해묵은 인맥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설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친노무현 세력은 해묵은 그리고 끈끈한 인맥이 있었고 또 2019년 들어서
다시 그들이 곳곳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청와대 밖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조직을 상당히 정비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국 씨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문재인 씨의 검찰은 당연히 친문재인입니다. 친하고 말고가 아니고 그냥 문재인 씨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조직세계, 국가의 기구,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문재인입니다. 이쪽하고 싸우고 있다, 대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국 씨 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친문재인 세력과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국 씨 측은 반문재인 세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서로 대립관계를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씨를 편들고 나선 것이 친노무현 세력이다 하는 것이죠. 현재 유시민 씨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대체로 그렇더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바로 이와 같은 싸움에 선봉장 노릇을 하고 나섰구나.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알릴레오에서 친노무현, 친노의 성지에서 보내는 소리, 그것을 들어라 하고 지금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반문재인 정부, 그러한 전쟁의 북소리다. 그러면 이 전쟁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용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픽션이라고 하고 백지에 그냥 점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봤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친노의 복수전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군과 어떤 청군과 백군과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겠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떤가?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봤습니다. 이제 조국 씨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과거 중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중일전쟁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중국과 오늘날의 일본과는 국채가 다른 곳입니다. 또 그 규모도 다른 것이죠. 어떻든 일본군 가운데 만주 지역,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군, 그들과 그 다음에 중국의 군대가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순원, 손문 때 일찌감치 국가는 망했죠.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중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다시 세분하면 상당히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일전쟁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문재인 씨 측 친문 세력이 중국군이라고 해둡시다. 그러면은 반문재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몽땅 친노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문재인 세력은 여기저기서 모인 그런 군대가 될 텐데 그 가운데 친노 세력을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여기다가 일본 본토나 이 조선국에 있던 일본군을 또 갖다 합쳐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씨를 지지하는 대중들은 조국 씨를 조프, 프레지던트 조라고 부르면서 조국 대통령으로 그런 개념으로 그를 추앙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중일전쟁에서는 조국 씨는 그 정도의 비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세력이 조국 씨 측을 돕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이 친노 세력에게 있어서 조국시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중일 전쟁의 그 발발 원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일본군 가운데 밤에 화장실 갔다가 한 이틀인가 안 나타나서 그래서 이 전쟁의 씨앗이 됐다 하는 그 화장실 간 병사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어쨌든 그것이 음모였든 오해였든 아니면 진실이었든 중일전쟁은 피할 수 없었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한민국에서의 이 정치 싸움 친노의 북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사실의 힘을 믿으면서 지켜보고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